사실 모의고사를 우리가 매일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많은 어머님들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모의고사를 매일 보는 것 자체는 실력 향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킹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의 목적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 평가를 자주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는 않아요. 비유하자면 농구 경기를 매일 뛴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꼭 그 비례해서 좋아지지는 않죠. 하지만 그만큼 농구 경기를 예를 들어서 뭐 50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50분만큼의 훈련을 하면 그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시한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지난 방송분에서 저희가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랬었죠. 예. 마지막에 모의고사에 대한 질문에서 끝났는데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모의고사는 얼마나 자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예. 모의고사를 얼마나 자주 보는 게 정답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매일 하나씩 보는 게 좋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매일 뭐 두세 개를 보는 것도 좋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조금 덜 자주 보는 게 좋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들은 뭐 2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좋다라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일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돈 내지 않는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는 굉장히 사실 많아요. 첫 번째로는 시간 대비, 물리적인 시간 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은 아침에 와서 9시부터 한 4시간가량, 에세이까지 수고해서 4시간가량 하고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이렇게 프리를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이 시간을 8시간 정도를 들여가지고 한 테스트를 풀고 그것을 이제 리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측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실수를 하는 것이 얼마나 나오느냐, 아니면 틀리는 게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모르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기말고사라든지 월말고사 이런 거를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기말고사를 매주 본다. 아니면은 기말고사의 분량의 시험을 전과목을 매일 본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됐을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을 만큼 습득하는 과정, 물론 한국의 학제와 그 교과 시스템과 미국의 교과 시스템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의 월말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수능도 미국에 있는 SAT나 ACT가 측정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목적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방송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찌됐건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우리가 습득을 해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의고사 자체는 그 배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안 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금 현재 상황, 내가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비효율적이다.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1회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격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2주일에 한 번. 왜 그러냐면 한 번 모의고사를 보면 그에 대한 풀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월화수목금 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 매일 하니까요. 그 하루가 또 날아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과 어떤 실력을 배양하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전략적이고 이런 지문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할 시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교육적이에요. 그럼 이것은 왜 하느냐? 사실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원하시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본인들은 수학에 대해서 미적분을 배우면 이것에 대한 유사 문제를 300제, 500제 푸는 것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면은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유효한 것은 뭐냐면 한국 시험처럼 내가 아는 지식의 양을 평가하는 것일 경우는 이게 유효해요. 내가 이걸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를 고대사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계속 시험을 봐보면은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심지어 거기서 틀린 문제를 이거 틀렸구나, 내가 정답은 이거네라고 외우면 돼요. 근데 SAT는 그걸 측정하지 않죠. SAT는 리딩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문이 나오고 전혀 이 내용과 상관없는 다음 미국 역사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멕시칸하고 US 멕시코 워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에 대한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약간 예외는 뭐냐면 뭐 writing의 multiple section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나마 이제 grammatical error 같은 거 디텍트하는 그것은 많이 반복해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가르치는 리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새로운 지문을 접하면서 내가 계속 틀리네 라는 것만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하루에 4시간씩을 시험을 매일 보는데 그다지 큰 점수의 변화의 차이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우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아니고 점수에 대한 현재 올바른 평가를 하는 것에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모의고사를 매일 보고 그것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게 솔직히 요즘 학원가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렇죠. 원장님 더 잘하시죠. 네네. 저도 그렇게 스케줄 짜긴 하지만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 네, 하기는. 선뜻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과도하게. 그것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error detection, 예를 들어서 학생이 틀리는 것을 지적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학생이 다른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문에서 내가 틀렸던 지문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지문인데 이 실수가 그 실수랑 같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면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에서 말씀드렸던 그 content based reading을 하는 경우에 더더욱 이게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가지고 푸는 그것이 전략이라면 새로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전의 지문을 잘 설명을 들었어도, 풀이를 들었어도 새로운 지문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왜 학생들이 점수가 안 오르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학부모님도 당연하고 학생들은 뭐 알 수가 없죠. 내가 하는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error detection, error correction, 내가 틀리는 것에 대한 수정은 이 지문당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테스트를 접근하는 이 지문을 어떠한 지문이 됐던 그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 문제를 접근하는 그 능력에서 과정이 잘못됐다. 이거를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학생들이 이미 푼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왜 오답이고 이게 정답이야 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은 아무런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pertaining only to that passage 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그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을 고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지문과 새로운 퀘스천이 나왔을 때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건데 그럼 모의고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각을 해가지고 그걸 깨달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시간 재고 지금 뭐 5분 남았습니다 하는데 내가 이거 한번 새롭게 풀어볼까? 이러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자체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반교육적이에요. 정말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봅니다. SAT 학원들이 단어를 푸시하는 것만큼이나 우울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모의고사라는 이름을 빼고 이걸 숙제 형태로 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숙제를 많이 내는 것이 그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숙제로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숙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모의고사랑 똑같이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정작 재지 않을 뿐이지 학생들은 그냥 모의고사를 조금 느슨하게 푸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재든 안 재든 내가 답인 같은 걸 고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숙제를 푸는 것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내가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사색이나 고민이 없이 그냥 답인 걸 고르는 거는 모의고사를 한 5개를 풀어오는 숙제를 하루에 막 5시간씩 풀어오게 내도 똑같아요. 그래서 숙제로 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숙제를 하면은 숙제 다 하고서는 다 풀었다 하고서는 그냥 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2번 다시 가서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모의고사 형태든 숙제 형태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읽고 가장 답인 것 같은 걸 고르는
가장 보편적인 거죠. 쭉 읽고 나서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나아져서 질문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마킹하고서는 읽다가 뭐 이렇게 쭉 읽고 나서 다시 이제 풀고 뭐 이러는 건데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 두 가지는. 문제는 지문의 이해도에 반영하게 되는 점수를 얻는다면 아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 별대로 종류 별대로 해서 과학 지문이면 망하고 뭐 소설이면 잘하는데 뭐 역사나 철학 나오면 꽝이고 이런 경우라면 그게 바로 content based reading이거든요. 그러면은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현저하게 잘하게 되거나 which is really difficult 아니면은 이 분야에 내가 아는 분야만 나오든지 which is impossible 내가 잘하는 지문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지 않는 이상 그거는 굉장히 힘든 접근법이 되는 거고 스스로 사실은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부모님들께서 이 방법에 자꾸 강요를 하시는 것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푸는 것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신 세대예요. 그렇죠? 무한 반복.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삼국시대라는 한국사에서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삼국시대라는 거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약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참고서를 많이 보고 외운 다음에 그걸 무한 반복해가지고 테스트해봐서 대부분 문제를 다 맞춘다라고 하면 그거 다 마스터하는 겁니다. 근데 SAT는 그걸 측정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라이팅도 이런 부분이라고 영역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차라리 뭐 Grammar in Use 아니면 뭐 Oxford 뭐 Introduction to Grammar 이런 책을 하고서 여기에서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쉬운데 아니 문학 작품이면은 이 문학 작품 30권에서 나온다라고 정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접근법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오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전략들은 어떻게 세우냐면 이런 엄청난 방대한 양의 그 백그라운드 머티리얼을 줘가지고 준비시키는 이건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좀 외람된 얘기지만 바보 같은 접근법입니다. 그러더니 집에서 학원을 왜 그러면 시간당 막 몇만 원 주면서 왜 다녀요? 집에서 위키피디아 하루에 한 100페이지씩 읽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준비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읽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돈 내고 학원에서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맨날 해야죠. 평상시에. 그렇죠? 우리가 매일 뭐 조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왜 군입대하기 2달 전에만 안 해요? 평상시에 해야죠.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MSG를 안 먹는 것이 도움된다. 그러면은 왜 어디 무슨 여름 전에만 MSG를 안 먹는 게 있나요? 항상 계속 안 먹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좋은 활동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꼭 그 기간에 학원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은 덜 중요하고 문제는 질이다. 어떻게 푸는지 접근법을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 말고도 이 모의고사에 대한 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실전 대비하는 내용부터도 그리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퀄리티 보드 것만 풀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너무 길어지니까 네. 한번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보실 거 어떠세요, 원장님? 너무 유익하고요. 너무 저 스스로도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얘기 나누고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순준 보시님께서 너무 이렇게 칭찬하시면 우리 짜고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뭐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순준 본사님도 이제 코너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할 때 더 유익하게 이제 네. 보완해서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